눈치는 재주고 장점이에요. 물론 요즘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뭔가 자기 표현을 잘하고 자기 주장적인 사람들이 뭔가 되게 매력적이어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남을 막 너무 의식하거나 너무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썩 매력적이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저도 너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도 그런 편이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막 그렇게 없애려고 하면은 나 자신을 없애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눈치를 보는 나 자신이 나 자신의 일부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내 모습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게 결국에 나를 소외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기 이전에 나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눈치를 보게 되었는가? 타인의 그런 감정과 생각에 민감하고 그거에 맞추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하는 내 자신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상담 심리사로 일하고 있는 김혜령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시선에 민감한 분들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 나는 눈치를 많이 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눈치를 많이 본다라고 할 때, 그 표현 자체에 약간 어감이,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눈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능력입니다. 눈치 안 보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것도 물론 장점으로 보이죠, 요즘에는. 근데 모든 게 정도의 문제라서 눈치를 너무 안 보거나 또 못 보거나 하면 생기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너무 무례해져서 상대방을 상처 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럿이서만 함께 있는데 눈치를 안 보는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일순간에 막 싸해지거나 하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눈치를 볼 줄 안다는 거는 당연히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걸 고민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신이 이렇게 불편함을 느낄 때 이게 고민이 돼요. 아, 이 눈치를 보는 게 장점으로만 이제 뭔가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 아, 나는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것 같지? 내가 없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표현하고 싶다, 뭐, 뭔가 좀 나를 드러내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나 자신으로 있고 싶은 욕구예요. 그래서 이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싶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은 약간 뭔가 찜찜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뭔가 나 자신으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찜찜함, 뭔가 내가 너무 가면을 두껍게 썼다라는 것에 대한 약간 불편함.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당연히 가면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가면을 써야 우리가 예의도 지키고 선도 지키고 거리도 지킬 수 있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쓴 가면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고 싶었는데 오히려 나를 지키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나를 소외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나 자신의 진짜 생각, 진짜 욕구, 진짜 감정을 보지 못하고 혹은 알고 있음에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에게서 자꾸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건데요.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이 좀 불안감 혹은 공허감, 그냥 뭐 미묘하게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불편감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진짜 감정, 진짜 욕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향이 높은 분들이 이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려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마음의 조명을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 포커스가 외부로 이렇게 향해 있는 거죠. 눈치를 많이 보고 타인의 시선을 계속 의식할 때는 그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저 사람은 무슨 기분인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할 때 그거를 자꾸 내 안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만 생각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외부 자극 속에서 내가 어떤 느낌인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음의 레이더가 약간 오직 타인에게로만 향해 있다 보니까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지금 내가 불편한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습관이거든요. 이걸 자꾸 나한테로 가져오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내가 뭘 느끼는지, 뭘 생각하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 이거는 좀 무례하다라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안 하다가 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평소에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을 살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도 근육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길들여집니다. 내가 나 자신이랑 단 둘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지?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지?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고 있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혼자 있으면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은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랑 있다 보면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끌려가거든요. 외부 자극이 많을수록 이제 보통 뭐 불안감이 높고 좀 뭔가 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막 바쁘게 지내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습관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만드셔서 나를 민감하게 관찰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제 감시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따뜻한 엄마가 아이를 대하듯이 너 지금 기분이 어때? 너 좀 불편해 보이는데 지금 어떤 기분이야? 너 지금 뭐가 하고 싶은 거야? 이제 그걸 알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서 하는 행동들을 내가 잘 포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 좀 초조할 때는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다던가 아니면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이 막 많이 올라와서 뭔가 싱숭생숭할 때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을 습관적으로 막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계속 뭔가 보고 있고 막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술을 찾는다던가 담배를 찾는다던가 사람을 찾는다던가 하는 게 다 어떤 면에서는 내 감정을 보지 않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으로 굳혀져서 나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이끌려서 뭐 술, 담배 찾고 사람 찾고 막 돈 쓰고 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포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랑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감정이 좀 불편했고, 주로 평소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아, 내가 이거를 찾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감정이 일어나서 이제 행동으로 가는 것까지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내가 잘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 습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행동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 아래의 마음을 조명을 비춰서 잘 관찰하는 습관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자꾸 나랑 친해지고 나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에도 내가 비록 좀 눈치를 많이 보던 습관이 있었지만 그게 연습이 혼자서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에도 나 자신을 살피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보일 거예요. 단적으로는 내가 이런 자리를 내가 엄청 불편해하고 있었네. 나 이거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었네. 이 사람이랑은 그냥 거리를 두는 게 더 나한테 낫겠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는 새로운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는 건데 보통 눈치를 많이 본다라고 할 때 그 눈치를 보는 자신을 정말 싫어해요.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뭔가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계속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또 어떤 병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눈치는 재주고 장점이에요. 물론 요즘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뭔가 자기 표현을 잘하고 자기 주장적인 사람들이 뭔가 되게 매력적이어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남을 막 너무 의식하거나 너무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썩 매력적이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저도 너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도 그런 편이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막 그렇게 없애려고 하면은 나 자신을 없애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눈치를 보는 나 자신이 나 자신의 일부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내 모습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를 소외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기 이전에 나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눈치를 보게 되었는가? 타인의 그런 감정과 생각에 민감하고 그거에 맞추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하는 내 자신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상대방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뭔가 튀고 싶지 않을 거고, 뭔가 문제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거나, 서운하게 했거나, 실망을 시켰을 때, 내가 그 엄청난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마의 기분을 좀 나쁘게, 이제 서운하게 만들었는데, 막 엄마가 갑자기 막 거칠게 뭐 폭언을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아빠가 막 정말 이제 나쁜 행동을 하셨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험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과도 같거든요. 뭔가 혼나거나 아주 따가운 소리를 들었다거나 아주 뭐, 이렇게 좀 그 힘든 일을 내가 경험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생존의 문제였어요. 뭔가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공포를 경험했을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지금 내 안에 남아서 내 안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는 타인을 서운하게 하면, 타인을 불편하게 하면, 타인의 기분을 맞추지 않으면 나는 위험해. 혹은 나는 여기서 뭔가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게 자꾸 이제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는 게 나에게 내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걸 내가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를, 감히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거,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거. 이런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좀 조용히 있는 시간을 충분히 내가 마련을 해야겠죠. 자기 전이 가장 좋은데요. 내가 바쁘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꺼내놓지 못했던 마음들이 이제 불쑥불쑥 올라올 거예요. 그때 내가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그 잠깐 그 내 감정을 한 번이라도 뭔가 내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집중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 신체 감각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 이거를 뭐 명상이라고 하죠. 보통 감정을 본다라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감정은 결국 신체의 반응이에요. 감정은 이 신체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와요. 내가 불안할 때는 뭐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던가, 아니면 뭔가 화가 날 때는 여기 가슴 쪽이 뭔가 뜨거워진다던가 답답하다던가, 그런 이제 신체적인 반응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점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느낌일 때는 불안한 거구나. 내가 이런 느낌일 때는 뭔가 좀 답답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일 때는 뭔가 내가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돼요. 내가 좀 그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에 누워서 혹은 앉아서 눈을 감고 내 신체 반응,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뭐 체온도 좋고, 뭐 심장박동, 호흡, 뭐 이런 뭐 어떤 통증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내가 좀 가벼운지 무거운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번씩 매일매일 살펴보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그 루틴일 거예요. 자기 전에 하는 루틴. 휴대폰을 붙잡고 있다거나, 뭐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먹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떤 감정을 보지 않기 위한 나의 습관이에요. 근데 그게 편하니까 편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내가 더 익숙하고 편하고 쉬운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명상을 하면 좋다는 거는 정말 알겠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게 넷플릭스를 보는 것보다 명상이 더 나한테 좋다는 거를 내 뇌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뇌가 알고 익숙해지고 뇌가 습관적으로 찾을 때까지는 의식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줌으로라도 명상 모임을 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어떤 이제 미션처럼 같이 하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과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나도 그냥 혼자서 하는 건 어려웠는데, 그래도 누군가랑 같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10분 혹은 15분만 명상을 하면서 내 내면을 바라보자. 혹은 뭐 일기 쓰는 것도 약속을 할 수 있겠죠. 단톡방을 만들어서 일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만 체크하고 잘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서 뭐 벌칙을 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그 인간의 그 의지력이란 정말 그 나뭇잎과 같이 얇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60일을 이제 습관을 만들기 위한 그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데 2달 동안은 그렇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뇌가 이게 좋다는 거를 감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잘 하지는 않지만 하기만 하면 너무 좋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충분히 경험을 하고 휴대폰 보는 것보다 이게 너무 좋네. 이게 내가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이렇게 휴식하다 자는 게 훨씬 뒷날 내가 개운하네. 신체에서 그런 경험이 좋은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그걸 하게 돼요. 예. 근데 거기까지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럴 때 나를 비난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작심삼일 하면은 작심삼일을 하는 나 자신을 미워하거든요. 그러면 또 힘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내가 덜 힘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겠죠. 이게 한 번도 그 내 생각을 뭔가 명확하게 말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에서 내가 이제 뭐 이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가지고 와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말했었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혼자도 좋고 뭐 상담을 받는 것도 좋겠죠. 가장 편안한 사람과의 뭐 대화 속에서 나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라고 하면서 한번 말을 있는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안전한 환경에서 하고 조금 덜 안전한 환경에서 하다 보면은 내가 좀 긴장되는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결국 말을 하다 보면 하게 되고 내 마음도 그 마음을 내다 보면 내게 되고 결국 그게 다 이제 근육이라서 그 근육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말로 입 밖으로 내는 게 어려우면 글로 한번 써보거나 뭐 이제 타자로 한번 쳐본다거나 글로 쓰면서 내가 내 의견을 말하는 경험을 계속 쌓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이제 좀 낯선 사람들이나 좀 불편한 사람들과 있을 때 말하는 게 내가 연습이 안 된 상태로 얘기를 하려면은 100%의 에너지를 냈어야 되는 게 연습이 돼 있으면 한 50%만 힘을 내도 용기를 내도 말을 할 수 있게 되죠.